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올랐죠? 시간당 9,620원입니다. 자, 경제 이야기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시간당 9,620원. 처음으로 최저 월급이 200만 원 넘게 된 거죠? 맞습니다. 최저임금 대상자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되죠? 업계에서는 적게는 100만, 많게는 340만 명이에요. 이분들의 최저 생계비가 이번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줘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우리 주위분들이에요. 아침부터 생계를 위해서 새벽부터 일하시는 자영업하시는 편의점 사장님들, 음식점 사장님들이거든요. 이분들은 지금 3분의 2 정도가 굉장히 크게 반발하고 있어요. 근데 뭐 결정은 쉽지 않았지만 어쨌든 의무를 들려면 법정 시간 내에 마무리 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노사 불만은 가중됐고 중간에 근로자위원 4명 그리고 사용자는 전원이다. 이제 퇴장하는 그런 이제 사건을 겪었지만 어쨌든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9,160원보다 460원입니다. 5%가 올라서 9,620원. 이걸 월 환산하게 되면 201만 580원입니다. 아마 이거 어떻게 결정되느냐 5% 굉장히 황당하실 거예요. 어떻게 되죠? 들어보시면 알 텐데 네. 최저임금 계산 방식이 있어요. 경제 성장률 플러스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거기다가 마이너스 고용률이에요. 왜 이걸로 계산하는지가 궁금하긴 했어요. 정말로 궁금한데 이게 지금 주로 이제 국책기관이라고 하는 KDI, 기획재정부, 한국은행의 통계를 반영해서 결정을 했다. 근데 공교롭게도 지난해 5.1% 올랐잖아요. 그거하고 올해 5%하고 이 대입하면 똑같아요. 그러면 최저임금 논의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4월 5일 시작했거든요. 그럼 2달, 3달까지 왜 이런 경론을 벌였을까요? 어차피 공식으로 그냥 뽑아낼 거면. 네. 자, 그래놓고 또 결론이 나오니까 다 반발하고 있어요. 노동자 쪽에서는 물가 상승 엄청난데 감안하면 실질임금 오히려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반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적어도 근로자들의 최저생계비는 아니 지금 최저임금 갖고 10,000원짜리 냉면을 먹을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올해도 못 먹고 건너뛰게 생겼어요. 자, 이런 불만을 얘기할 수 있고 1시간 일해도 냉면 한 그릇 못 먹는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야, 자영업 사장님. 야, 나 지금 내 월급이 150이야. 200만 원 맞춰주라고? 나 무인으로 갈 거야. 이러고 있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한계점이 좀 다다랐다. 왜냐하면 월급 기준 200을 넘어섰어요. 최저임금은 내린 적은 없습니다. 2%, 1%에도 단계적으로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네. 이제 논의의 어떤 테이블 자체를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왜 을의 대결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영세 자영업자와 노동자 간의 다툼으로 가야 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 차원으로 좀 접근을 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2가지 좋은 제도가 있어요. 일자리 안정기금. 이게 30인 미만 근로자들한테 최저임금 때문에 고생하시는 업주분들을 도와주는 거고요. 근로장려세제라고 있어요. 일은 하는데 너무 급여 수준이 낮아. 이런 이제 근로자를 도와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논의의 테이블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고 기본 공식이 들어가 있는데 그 나와 있는 답변을 왜 모여서 논의를 하면서 이렇게 얼굴을 붉힙니까? 오히려 이걸 이제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좀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식을 정해놓고 왜 노사 그리고 공익위원까지 3자가 모여서 줄다리기를 하느냐.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지적을 들어야 할 했어요. 분이 지금 스페인에 계셔가지고 아쉽네요. 네. 자, 추경호 부총리가 임금 인상 자제 발언 경총 찾아간 자리에서 한 걸로 논란인데 임금을 인상하면 물가가 자극을 받긴 하겠죠. 받겠죠. 실제로 영향이 얼마나 있습니까? 실제로 그거 다 계산이 안 돼요. 왜냐하면 대기업은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똑같아요. 삼성, LG, 네이버, 카카오 물론 2자릿수 내외로 올랐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였고요. 거기는 이렇게 수혜 업종들이에요. 사상 최대 실적을 낸 데들이에요. 코로나의 수혜 업종. 네, 거기는 상위 1%거든요. 우리 딱 포도 보면서 저거는 내 포도가 아니야 신포도일 수 있는데 문제는 상하박이에요. 굉장히 대기업은 굉장히 월급이 많고 굉장히 저소득 근로자들은 월급이 굉장히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간극을 메꾸지 못하는 데 문제에 초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극화가 더 벌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위에 걸 짓누르겠다는 거예요. 짓누르는 방식으로 하겠다 그러니 당연히 노동자 입장 특히나
최저임금 이제 시한 마감 D-Day 하루 전날 이발을 했어요. 그렇죠. 타이밍도 너무 안 좋거든요. 그러면 뭐냐? 아니 노동자 입장에서는 물가 잡아놓고 얘기하면 그 다음은 들을 수 있는데 물가도 안 잡았죠. 거기다가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거기다가 지금 전기료 폭탄 던져놨어요. 전기료 4월, 7월, 10월 오르고요. 가스요금 4월, 5월, 7월, 10월 합치면 7번 올라요. 자, 이렇게 해놓고는 갑자기 대기업한테는 자구 노력으로 원자재 각 인상분 흡수해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어떤 사단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질소가스 과자가 또 나타나요. 용량이 질소가스 줄어들어요. 과자. 네. 네. 과자를 덤으로 주는 질소가스 봉지를 사게 되겠죠. 자, 민간 중심으로 체질을 좀 바꾸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정부에서 찾아가서 임금 인상 자제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비판도 나오고요. 근데 이게 국제 경제 상황도 워낙 좋지는 않아요. 고민이 있는 거죠, 당국으로서는. 맞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건 이게 우리나라의 내부 요인이 아니라 대부분 외부 요인이에요. 안타깝게도 에너지는 100% 수입해야 합니다. 곡물은 쌀 제하면 90% 이상 수입해야 되는데 지금 곡창지대 그리고 에너지 국가 간 싸움 때문에 우리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거든요. 하물며 미국은 원유 생산국이에요. 네. 최대 생산국인데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데모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휘에서는. 자, 그러다 보니 이런 복합적인 위기가 왔어요. 이 위기가 왔을 때는 이제 적어도 정책 당국자는 심리적 안정을 줘야 되는데 갑자기 물가 6% 갑니다 했어요. 그 6이라는 숫자 얼마나 무서운 숫자냐면 우리 국민이 가장 트라우마로 엮이는 1998년 IMF 당시 물가 수준이에요. 사실 체감이 잘 안 돼요. 6%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라고 하는 얘기는 그 당시 6%는 뭐냐? 경제 성장이 지금보다 2~3배 이상 높았어요. 그리고 세계 경기가 이처럼 꺾이지가 않았어. 그래서 가장 빠르게 우리 국민들이 지혜를 모아서 근모았고요. 그리고 수출을 통해서 빠르게 회복을 했는데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야. 왜냐? 전 세계가 다 어려워. 그 와중에 식량을 갖고 있는 우리는 수입해다 먹어야 되는데 식량 국가들은 자국 안보를 이유로 해서 물가를 이유로 안 팔겠대요. 배짱 장사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저물가 그리고 고물가 저성장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뭔가 핵심 방법,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가능한 한 굉장히 끼어야 될 땐 안 끼고 안 낄 땐 또 끼고 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낄낄빠빠를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 좀 오래 갈 걸로 봐야 됩니까?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그 세계은행은 내년뿐만 아니라 내후년까지도 어렵다. 내후년까지도. 그렇습니다. 유엔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식량 위기 내년에 더 악화된다. 이대로면 재앙이라는 겁니다. 특히나 못 사는 국가들. 우린 그나마 수출이 돼요. 수출돼서 달러를 좀 더 얹혀주고는 있지만 먹고 살만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미국이 흔들리면 전 세계가 정말 감기 몸살 앓거든요. 근데 미국의 경기 전망이 정말 안 좋아요. IMF가 올해는 미국 2.7이지만 내년에 1%대로 떨어질 수 있어. 이렇게 경고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경기 침체다. 지난 1분기 이미 마이너스예요. 이번 2분기에 마이너스하면 공식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 국면에 집어듭니다. 물론 찬반 논란은 있지만 7월에 미국이 다시 한번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가고 그리고 연말에 3.4에서 3.5%까지 금리를 올리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환율 전쟁이 벌어져요. 아찔하네요. 듣기만 해도.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정책 당국에서는 어떤 부분을 최우선으로 좀 손을 봐야겠습니까? 물가에 가장 고충을 주는 건 저소득층, 취약계층이거든요. 그러면 정부의 할 일은 월급 많이 받는 대기업 애들 걱정할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저소득층 타격, 고소득층은 외식 내보낼까 한번 줄이면 돼. 근데 저소득층은 가처분 소득이 줄고 이자 빠져나가고 있고 공공요금 내야 돼요. 여기다 최저임금 메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우선 과제는 고물가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에 대해 초점 맞춰야 되고 금리 어차피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들 구제해야 돼요. 연착륙시켜야 돼요. 1,800조 가까운 돈 가운데 80%가 변동금리예요. 이분들 안심전환 대출이 있거든요. 이분들 고금리 변동금리를 저금리,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게 있는데 이게 배정된 예산이 너무 미미해요. 네. 9월에 풀리는데 20조 원, 내년 20조 원이거든요. 이거 선착순으로 풀리는데 이거 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당국에서 이 이야기 잘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